네, 그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회계원리 첫날인데요. 제가 15년차 회계사예요. 그 강의한 지는 제가 13년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거의 매일 8시간씩 하기 때문에 눈 뜨면 강의해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를 갈굴까 약간 이런 생각을, 누구랑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하고 오는데, 회계원리 첫날은 좀 떨려요. 처음 보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거 시험 합격하시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도 긴장이 됩니다. 첫날이니까요. OT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괜히 왔어. OT 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게임 튜토리얼이랑 똑같아요.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안 들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차분하게 편하게 들으실 거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숫자 쓰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할 거고요. 그냥 오늘은 재밌는 얘기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OT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요 순서로 갈 거고요. 강사 소개, 네, 저 정윤돈입니다. 저 15년차 회계사고요. 강의한 지 13년 됐고요. 합격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에서 재무회계 제가 뭐 넘사벽 1등이고요. 1등이고요. 교보문고에서 중급회계랑 회계원리 책 쳐보시면 제 책이 판매 1등이에요. 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 분들 있으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 이런 분들 있으면 네이버에 이 정윤돈 후기 치면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최신 순으로 해놨는데 뭐 못 믿으시겠으면 후기 읽어보시면 돼요. 전 광고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후기 올렸는데 제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SNL 보시나요? SNL에 BTS 봉준호, 손흥민, 정윤돈 레츠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재미없나요? 그래요. 후기가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후기 보시면 되고요. 뭐 제 자랑하는 거 좀 민망하니까 안 할 거고요. 딱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좀 되게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노베이스 전용 전문 강사로 좀 나름 유명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한 3강증이 지나면 한 분씩 다 상담할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 저 비전공자예요.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괜찮아요. 그쵸? 노베이스 전용 강사입니다. 좀 알고 있으면 다른 분 들으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한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계원리 처음 들어요. 우리 사실 회계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급회계, 뭐 나중에 중급회계 끝나고 나면 객관식 재무회계, 객관식 재무회계 연습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회계원리를 잘해야지 나중에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좋으시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되고, 나 물어보는 게 너무 싫어. 뒷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 뒷자리에 앉아도 제가 물어봐요. 멍 때리거나 졸린 것 같으면 제가 물어봐요. 근데 그 부끄러운 분들 있잖아요. 수업은 실강으로 나와서 듣고 싶은데 네가 물어봐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물어봤을 때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는 안 물어봐요. 다시는 가슴팍으로 이렇게, 어떤 분 남자분이 이렇게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다고요. 그 친구도 오늘 회계원리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되거든요. 인강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볼게요. 일단 실강 들으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뭐 2번씩 물어보신다고 제가 돈 더 받고 그러진 않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강사실이 3층에 있어요. 저만 쓰는 이렇게 넓은 3차실 강사실이 있으니까 거기 두들기면 제가 쉬는 시간에 웬간하면 열어들어요. 근데 제가 강사실 들어가면 이어폰 꽂고 있기 때문에 두들기면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나갈 때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끝나고 물어보시거나. 근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해커스 경영 사이트 잠깐 가보면요. 여러분도 복습 강의 들으실 테니까 여기 마이 클래스라고 있어요. 마이 클래스 클릭하면 강의들이 이제 여러분 듣게 되는 게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제 강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나와요. 그럼 이때 클릭하시면 강의가 쭉 열릴 거예요. 여기 인터넷이 느린가 봐요. 쭉 열려요. 아무튼 그럼 동영상 창이 딱 떠요. 그럼 동영상 창이 딱 뜨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안 보이시죠? 그럼 여기 확대해 보면 맨 밑에 뭐라고 있어요?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면 질문이 써져요. 몰랐죠? 써져요. 그럼 저한테 다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문자 와요. 빨리 질문 답변 달라고. 제가 왜 아무리 늦어도 보통 20시간 내에는 답변을 달아요.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은 만약에 제 강의 3강에 20분 10초를 보고 있었어. 나한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어디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는 교재 페이지 정도는 좀 작성해 주셔야지 제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만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 웬간하면 교재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있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 좀 중요한데,
제 이제 회계원리 강의뿐만 아니라 중급 회계도 마찬가지고 재무회계 연습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 100% 활용하시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안 만들었었는데 하도 만들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명이 정윤돈의 네이버 가시면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있는데 카페가 요거거든요. 이거 아셔야지 나중에 여기서 질문 답변할 수 있으니까 요거예요. 제 사진 많이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회원이 거의 4,000명 다 되죠.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부 외적으로나 아니면 수험 방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으면 윤돈쌤께 고민 상담이나 자유 게시판에 쓰시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회계원리 듣잖아요. 회계원리 들으시면 여기 회계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수업자로 누르시면 우리 이제 앞으로 진도별로 회계 수업 나가면은 회계원리 수업 나가면 관련된 퀴즈 문제들이 있어요. 교재 없는 문제들. 뭐 복습하고 좀 풀어보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클릭하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다 있어요. 회차별로.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학생들도 답보려고 했으니까 요거 풀어보시면 되고요. 회계원리와 관련된 질문은 여기 회계원리 학습 질문에 해주시면 돼요. 여기 공지 보시면 제가 교재 페이지는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질문 글 보면 이렇게 교재 페이지랑 주제랑 써놨어요. 제가 그럼 요거는 제가 진짜 한 6시간 안에는 해드려요. 제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거 앞으로 다음 과정을 가도 여기 카페 가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끔씩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돈스타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여행 갔다 온 사진 올리는 거거든요. 심심할 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카페 활용하셔도 되고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인스타도 하거든요. 제 개인 인스타 말고요. 학원용 인스타가 있어요. 윤돈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같은 거 올라오면 보니까 그냥 보시고 뭐 가입하시면 여기 가끔씩 제가 공부일기 챌린지라고 학생들 뭐 7일 연속 공부일기 쓰기 뭐 14일 연속 공부일기 쓰기 이런 거 이벤트 하거든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올리니까 읽어보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어요. 저희 학원 어떻게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학원 보통 보면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보다 유튜브가 잘 돼 있거든요. 사실 제 강의 대부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많이 편집돼서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복습을 하고 싶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복습이나 예습을 할 때 좀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해커스 경영 치시면 해커스 경영 나오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회계 이해를 배웠다고 칠게요. 거기다가 회계 이해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관련 영상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윤돈이 강의를 제 이름은 정윤돈이거든요. 윤돈이 강의를 100% 하려고 하려면 요거 3개 하시면 훨씬 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책 하나 보는 것도 좀 부대껴요. 그럼 책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드시면 그때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자료는 많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수강 대상을 좀 볼 건데 다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강의는 회계학을 시험 보는 모든 시험 준비 수강생을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회계는 어디가 제일 잘 가르치죠? 회계학 어디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여기요. 회계사 세무사 가르치는 학원이요. 저희가 짱이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은 내용,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 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 있는 재무회계 강사들이 회계학 제일 잘 가르쳐요. 거기서 하는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요거 보시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지어 후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회계 원리 듣고 중간고사 A 맞았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한 강의가 아마 이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사실 오늘 그냥 한번 맛보기로 왔는데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회계 원리 배웠거든요. 오늘은 재밌는 얘기하지만 내일 모레부터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 때 회계 원리 들었다고 지금 안 듣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이 차이 나요. 저는 전산 세무회계 했으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 한번 봤었어요. 그런 분들 빼고는 회계 원리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틀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회계 원리 때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한 회계 원리 강의다. 노베이스를 기준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시험 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설명회랑 똑같고 저희 해커스 경영 유튜브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 제도 치면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지. 제가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는 거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건 넘어갈 건데 다만 공부 순서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막 욕심 넘치는 분들 선생님 저 오늘 회계 원리하고 내일 세법하고 회계랑 세법이랑 같이 할게요. 재정학까지 같이 할게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 학원이 회계원리 제일 먼저 개강할까요? 회계원리를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그래서 공부 순서를 보시면 일단 회계사 먼저 말씀 잠깐 드려보시면 당연히 무조건 회계원리를 들어야 돼요. 회계원리 들으면서 다른 과목 들으면 안 될까요? 인강 들으신다면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회계원리를 먼저 빨리 끝내셔야 돼요. 회계원리를 다 듣고 나서 중급회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적인 재무제표 작성 원리를 배우고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배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회계원리가 중급회계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급회계가 회계원리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 들으시고 중급회계 시작하면서 그때 세법개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법, 중급회계랑 세법이랑 같이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회계 내용을 알아야 세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욕심이 나니까 회계랑 세법이랑 같이 해야지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회계사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고급회계라는 과목을 같이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원가회계 경제학 공부하시고 이걸 알아야 이걸 아는 건 아닌데 사실 회계사도 세무사도 중급회계랑 세법이 중요하거든요. 요거 끝내놓고 중요한 거 일단 급한 불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목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회계 경제학, 재무관리 경영학 3법 이렇게 이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 강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가시더라도 기본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하겠다고 바로 재무회계 연습 강의 듣겠다.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여기까지 기본 강의를 듣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번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회계사도 세무사도 2차까지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새로운 과목도 좀 배우고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짧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기본 강의 때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으면 그럼 심화 강의 때 2차 내용을 좀 배워요. 2차 책으로. 그런 게 심화 강의라서 사실 기본 강의는 필수인데 심화 강의는 필수 아니에요. 내가 이거 들었는데 100% 다 이해를 못했어. 한 80%도 이해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좋지.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심화 강의는 필수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 실강 들으시는 분은 나중에 상담하면서 얘기해요. 너는 그냥 한번 복습해. 너는 심화반 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심화반까지 끝나고 나면 객관식 강의, 인강도 객관식 강의 들어주셔야 돼. 왜냐면 1차는 주관식 강의가 아니 1차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문제 좀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거 이런 거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최종 정리 강의 있고 여기까지 해서 1차 시험 보고 나면 이제 2차 시험 준비하니까 동차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도 요 순서로 들으시면 돼요. 요 순서로. 뭐 실강 들으시는 분 저희 학원 스케줄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럼 회계사 준비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 준비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회계 원리를 무조건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급회계 1까지는 집중하셔야 돼요. 야! 네가 재무회계 가리킨다고 중급회계만 집중하라는 거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시작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계원리 중급회계 1까지는 들으셔야 되고요. 선생님 중급회계 1 들으시면서 세법 같이 보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중급회계 1까지를 들어야 세법에 있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지 제가 제 과목만 많이 팔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중급회계 1까지는 든 상태에서 세법개론 시작하셔야 돼.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희 진도대로 시간표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세무사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원가관리, 재정학, 선택법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이제 1월에 시작하는 반이니까 기본 강의 저희 사실 5월쯤 끝나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1월이요. 언제 시작하시던 11월까지는 끝내셔야 돼. 우리는 5월부터 이제 1월부터 시작하니까 5월에 끝나고 다음 과정도 할 수 있지만 이 강의를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11월까지는 끝내주셔야 돼요. 하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심화 강의, 객관식 강의, 최종 정리 강의 여기까지 해서 1차 살아남으시면 동차반 강의 이렇게. 그래서 인강도 요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재무회계 공부 순서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회계원리 듣고요. 중급회계 1 듣고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회계라는 게 있거든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이거 들어야 돼요. 세무사 시험은 어디까지 들어야 될까요? 물어봐도 되죠. 세무사 시험은 어디까지 들어야 될까요? 네. 고급회계.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거 짝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당기셔야죠. 아니 여기까지예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이랑 세무사 시험이랑 중급회계 1, 2까지는 사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시험 똑같아. 그냥 시간 차이에요. 세무사는 한 문제를 1분에 차례 풀어야 되지만 회계사는 한 문제를 1분 40초 만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가 문제가 좀 길어요.
그 차이가 있고 배우는 내용이나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고급 회계는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세무사는 사실 고급 회계가 1차에는 한 문제, 두 문제, 어떨 때는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인데 배우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요, 세무사반은 여기까지 배울 거고 회계사반은 여기까지 배우긴 하는데 여기만큼 내용은 세무사는 나중에 따로 특강으로 할 거예요. 인강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저희 학원 무료 강의.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정부에게는 국가 회계 처리 배우는 건데 이거는 회계사 시험 범위지 세무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좋아요. 이렇게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나 중급회계까지는 동일하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교재 소개인데요. 두둥. 이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2판이거든요. 작년까지는 1판이었고 책이 좀 줄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회계원리에 내용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시간 내에 못 나가거든요. 그 내용이 어려운 것들을 좀 빼서 작년 책이나 올해 책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뒷부분이 좀 빠져서 책이 조금 더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어떤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원리에서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 다루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원리 진짜 한 68시간 정도 하고 그럼 어차피 못 알아먹어요. 제가 하는 요 정도만 듣고 중급회계 가시면 당연히 합격합니다. 제 수험생 중에 지금 딱 여러분 요때 딱 요때 시작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5월에 1차 시험 보는데 1차 시험 붙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합격해서 지금 세무사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보시면 돼. 요 정도.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 개정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개정 없어요. 회계원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으니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은 요 강의의 작년 책 보셔도 되고요. 요 책의 작년 강의 들으셔도 돼요. 바뀌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볼까요? 수업 준비물이요. 오늘은 그냥 오셨지만 우리 수업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수업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책은 갖고 오셔야죠, 여러분. 책은 갖고 오셔야죠. 이 간혹가다 저희는 저기 책이 비치돼 있잖아요. 저희 강사분들 책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신기한 게 가면 제 책은 항상 없어요. 학원이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왜 제 책이 항상 없을까요? 제가 1등인데 왜 없을까요? 제 책은 누군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뢰 와갖고 저기서 책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책은 갖고 오셔야 돼요. 회계원리야 한 번 보고 말책이긴 한데 중급회계부터는 이거 시험 붙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의 백과사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예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책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책은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필기노트가 있긴 있는데 연습장은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학교 때 필기하시던 버릇이 있어갖고 제가 필기하면 책 여기 구석탱이 이런 데 막 쓴다고요. 중급회계부터는 이거 3년 한 2년 동안은 볼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필기하는 게 추가로 또 있으면 필기노트 외로 추가하는 게 있으면 따로 연습장에 필기를 하시고 복습할 때 여기 예쁘게 옮겨 적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책을 또 안 보게 돼요. 괜찮을까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시험도 보고 풀어보세요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연습장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연습장은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전문직 대상으로 한 드라마들 많잖아요. 의사들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의사 나오는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실제로 막 그래요. 드라마 보고 있으면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실제로 안 그러는데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든대요. 얼마 전에 회계사 주인공이었던 드라마 있어요. 폭망했지만 넘버스라고. 회계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웃겨요. 고졸 회계사라는 거 IQ 200인데 그 고졸 회계사라는 거예요. 근데 회계법인에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고졸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래 거기 막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자기 노트북 압류당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왜 노트북을 뺏어가요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선배 회계사가 그래요. 야 회계사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군인은 총, 회계사는 노트북이지. 우리한테 무기를 뺏어간 거야. 막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보는데 막 손발이 오글오글 들더라고요. 근데 맞는 소리예요. 노트북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럼 군인은 총, 회계사, 세무사는 노트북, 수험생은 뭐? 계산기요.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계산기가 없으면 우리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데 다음 회차까지는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 모든 과목 다 계산기가 필요하거든요. 계산기는 사셔야 돼요. 확대해 볼게요. 요거 사셔야 돼요. 네이버에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쳐보세요. 그럼 촥 나와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세상에 핑크색도 나오고 금색도 나오고 많아요. 그렇죠? 요건 사셔야 돼. 다음 회차까지는 여러분. 그렇죠?
아, 선생님 저는 그래도 좀 돈이 아까워서 좀 싼 거 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산기 보면 여기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는 나와 있는 거 사셔야 돼요. 그 몰래 곱하기를 2번 눌러보면 상단에 K가 떠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에서 치시고 사시면 돼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괜찮을까요? 보시면 12자리가 있고 14자리가 있거든요. 실무에서 계산기 쓸까 안 쓸까요? 어떤 그 좀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이러더라고요. 실무 가서 계산기 빨리 못 치면 클라이언트한테 혼난대. 고객사 가서 혼난대.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 한 번도 일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무에서 계산기 쓸까요 안 쓸까요? 실무에서 계산기 안 쓰죠. 엑셀 쓰죠. 계산기 쓰면 오히려 혼나요. 누르면서 푸팅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계산기를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는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기간은 계산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계는 안 그런데 세법은 14자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14자리 사셔야지 막 8자리 돈 아낀다고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숫자 넓은 걸로 한 14자리 사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수업할 때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업 진행이랑 복습 방법을 볼 건데 저는요 있잖아요.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은 전시간 복습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중요해요. 전시간 복습 10분 정도 하는데 급기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업하러 올라가는데 내 수업 듣는 학생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 선생님 제가 늦게 와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선생님 어차피 복습하실 거 아닙니까? 나가서 삼김 하나 사 먹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있고요. 보통 우리 회계라는 게 제가 한번 인트로로 사례 같은 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전개하거든요. 중간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수업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론 설명을 좀 할 겁니다. 필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 저도 뭐 전 올해로 82년생 42이거든요. 43인가요? 아 윤석열 나이로는 41? 그쵸? 저도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필기하기 너무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노트도 있어요. 여러분 제 카페 가시면 회계원리 학습자료 보면 필기 노트 있어요. 제가 필기한 걸 엑기스만 이렇게 필기 노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다 있어요. 여러분 중급회계 가잖아요. 중급회계 필기 노트 지금 제 조교가 만들고 있어요. 요거 만들었던 애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뭐 보셔도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필기 노트가 있지만 카페 가면 필기 노트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건 좀 적어주세요 하는 것들은 같이 좀 적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먼저 할 거예요. 필기 노트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요 교재 막 찾아보시는데 제가 필기하고 있으면 어디 내용인지 교재 막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도 띄우고 해요. 제가 교재에 줄도 거드리고요.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교재에 줄도 거드리고요. 어디 필기하라고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땐 저만 좀 보면 돼요. 그쵸? 책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볼까요? 좀 이따 필기해야 되니까. 좋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풀이랑 연습문제풀이가 있는데 일단 교재 본문에 있는 예제는 다 풀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확인 문제가 있거든요. 회계사 학원 어느 학원도 확인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주진 않아요. 그럼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푸시면 돼요. 제가 일부는 풀어드릴 거예요. 어려운 건. 그리고 나는 수업하고 나서 여기까지 했는데 연습 문제까지 풀었는데 좀 부족해. 좀 더 풀고 싶어. 그러면 저희 카페 가서 퀴즈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카페 다시 한번 보면 잠깐만 볼게요. 카페에 이렇게 퀴즈들이 많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카페 가면 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선생님 전 아직 저 세무사 회계사 되고 싶은데 세법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 카페 밑에 저희 학원 이윤엽 선생님 카페도 제가 하도 해달라고 해서 걸어놨어요. 배너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구경 가시면 세법 자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뭐 제 카페만 오시면 돼요. 그래요. 여기도 한번 심심하면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윤엽 선생님.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길죠? 복습 방법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여러분 오늘 이제 수업하면 오늘은 진짜 웃긴 얘기만 하고 재밌는 얘기만 할 거거든요. 오늘은 어려운 얘기 없어요.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인 회계 원리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 원리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할까요? 뒤에 분 안경 끼신 분 복습이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할까요? 그쵸, 무조건 복습이에요. 혼자 읽은 회계책 안 읽음만 못하다. 예습하고 싶으면 차라리 제가 아까 유튜브 얘기했죠? 유튜브에서 그 다음 장에 있는 제목 치시면 그거와 관련된 조그만 강의들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한번 보고 오시던지 아니면 복습을 빡세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습은 바라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도대체 복습을 어떻게 할 건데요? 집에 가면 이제 복습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배우고 나면 복습 어떻게 하실래요? 계획이 아직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필기한 거 다시 보기. 큰일 나요. 복습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저는 사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강의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강의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 강의도 보고 그래요. 그럼 거기 보면 수능 선생님들 진짜 멋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저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그분 옛날에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수능 볼 때 본 게 아니라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이런 말 하더라고. 야, 수학책 있잖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 여기 있는 내용을 네가 네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 수업하고 나서 복습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 복습한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해야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 때 회계 공부할 때 난 다 외워버렸대. 그래서 A뿔 받았대. 대학교 시험이니까 그래요. 세무사 회계사는 다 외운다고 절대로 합격할 수 없어요. 이해해야 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해야지. 논리도 모르면서 암기하면 조금만 문제 틀어지면 어차피 틀려요.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그 복습한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단 교재에 있는 예제를 자세히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예제 풀다 막히는 내용을 필기 내용을 보고 관련 교재를 봐야지 교재를 그냥 한번 읽겠대. 그러다가 교재 읽는데 시간을 다 써가지고 예제는 못 풀었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회계는 뭘로 하는 과목? 손으로 하는 과목. 우리 지금 없어졌지만 사시 공부하는 친구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저 때는 대학교 때 얘는 이런다고 책 피고 한 30분 이렇게 있다가 착 넘겨 또 한 30분 이렇게 있고. 저희는 그러면 안 돼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계산기도 계속 쳐야 되고. 그래서 아세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회계사 세무사 학원 독서실만 이용하는 거? 노령진 이런 데 가면 쫓겨나요. 그렇죠? 계산기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가면 저희 학원에서도 2차용 연습장을 파는데 그 뭐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2차용 연습장으로 공부를 했는데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 보면 자기 자리에 다 쓴 연습장을 막 모아놓는다고. 나중에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연습장 이만큼 쌓여요. 그게 사실 눈에 보이는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써보셔야 돼. 많이. 눈으로 읽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제일 제가 싫어하는 공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공부 복습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집에 가서 선생님 강의 2배속으로 한번 다시 보고 잤어요. 그건 내 마음만 편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강의를 돌려보는 건 안 돼요. 그쵸? 일단 보셔야지. 풀어보셔야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장에 직접 풀이하는 게. 자, 여기까지 맞고요. 당부의 말씀. 제가 잔소리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뭐라고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 안 하지만 제가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결의를 다져야 되니까 잔소리 2개만 해도 될까요? 앞으로 공부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거 2가지? 일단 여러분 절대로 지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작하면 한 30분 동안 그날 배울 거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얘기하는데 30분 넘어서 들어오면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끼고. 근데 한 1시간 있다 왔어. 늦어도 와서 들으려고 왔어. 근데 전 알거든요. 어차피 못 알아먹을 거. 그럼 그 학생 때문에 저도 수업이 안 돼요. 이거 못 알아먹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지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지각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나올게요. 여러분 회계사 세무사 좋은 자격증 맞나요? 지금 세무사 하시러 오신 거죠? 세무사 왜 하시고 싶으세요? 설명해 들었는데 제가 막 꼬셔서요? 세무사 왜 하시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맞아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보다는 아빠가 사업하다가 실패하셔갖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대기업에 재취업하시면서 좀 나아졌지만 그냥 늘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회계사 공부한다고 제가 회계사를 군대 제대하고 1차를 6개월 만에 붙였지만 2차를 4번 받기 때문에 5년 정도 공부한 거예요. DC 인사이드 가면 7년 공부했다고 나와 있어요. 5년이야 5년. 5년 공부했다고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 되게 힘들었겠죠. 맨날 컵라면만 먹고 고시원 창원는 방에 막 살고 그랬다고요. 제가 어느덧 회계사 15년 차거든요. 그쵸? 진짜로 요즘에는 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걱정 없어요. 물론 걱정 있죠. 우리 딸 공부 못하는 건 걱정이죠.
하지만 그냥 사는 건 걱정이 없죠. 우리 아내는 더 걱정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가격을 안 본대요. 제가 그래서 진짜 정색했어요. 가격을 왜 안 봐? 가격을 왜 안 봐? 그랬다고요. 여러분, 뭐 요즘 세무사 안 좋다, 회계사 안 좋다, 뭐 끝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이고, 나 이제 수업하면서 장점들 되게 많이 얘기할 건데 모르는 얘기들이고, 회계사 하시고 세무사 하시고 또 인터넷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회계사, 세무사 현직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지 알아요? 1년 차, 2년 차예요. 아니에요. 아는 어떤 분 봤더니 인터넷에 개업 5년 차래요. 생각해봐. 개업 5년 차인데 오죽 못 났으면 인터넷에 글 쓰고 있겠어요. 보통 그 시간에 놀고 있거나 영업 다니거나 일하지. 보통 인터넷에 개업 10년 차입니다. 글 쓰는데 세무사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위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직까지 매력적인 자격증이고 이거만한 자격증이 없거든요. 회계 원리 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단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명회 때도 얘기했는데 회계사 세무사의 직업의 단점 뭐라고요? 되기가 어렵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좋은 자격증이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 경쟁률 높은데 회계원리 10번 수업하는데 3번 빠진대.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번 회계원리 수업하는데 이것도 전출을 못했다. 나는 문제가 없고 강사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정말로 이게 하고 나면 진짜로 독한 친구도 있거든요. 진짜로 한 1년 만에 딱 끝나고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저 아는 친구 중에 우리 학원에서 10개월 만에 합격해서 나간 애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애들 홍보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일반적인 얘기들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아세요? 저 15년차 회계사라고 했죠. 공부 4년 했다고 그랬죠. 제 선배 중에 아직도 회계사 안 붙은 형 있어요. 나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학원에서 지금 6년째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7년째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여기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발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 때는 몰입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은 진짜 안 돼요. 모든 학원이 다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물어봐요. 시험 임박하면 선생님 잠깐만요. 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요. 진짜 수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진짜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알아요. 실강 다니는 친구는 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합격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족적이 있잖아요. 계속 열심히 한 친구가 있고 몇 번 빠지고 계속 빠지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동차 합격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전출이에요. 전출하시면 떨어지잖아요. 전출했는데 떨어졌대. 찾아오세요. 저희 사무실에 취업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복지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제 친구 중에도 거의 한 8개월 만에 붙은 애 있어요. 회계사인데도.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왜 아는지 아세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제 고시반 옆자리였거든요. 근데 저도 제대하고 군 회계사 시험 6개월 만에 붙을 거면 공부 진짜 열심히 했겠죠. 제가 새벽 2시에 열람실에서 나갔어요. 고시반 제자리에서 나갔다고요. 아침에 특강 들어야 돼서 2시까지 하고 났다고, 다시 고시반 왔다고요. 그럼 저도 5시간 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저 2시에 갈 때도 앉아있었고 7시에 와도 앉아있더라고요. 낮잠을 많이 자나 보죠. 낮잠도 안 자. 왜냐면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 저 희대의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독서실에서 한번 만나갖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그때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나 그때 죽을 뻔했어. 하루에 3시간 잤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걔는 얼마나 포스가 쩔었냐면 실제로 1차 시험 보고 채점을 안 했대요. 왠 줄 알아요? 붙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런 사람들만 보고 계획을 싼다고요. 내 주변에 누가 5개월 만에 붙었대, 10개월 만에 붙었대 이러면서. 그거는 진짜 하루에 3시간 자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부터 꾸준히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이상적인 게 1년 7개월 정도예요. 1년 7개월? 조금 삐끗하면 2년 3개월? 그 정도 계획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 알거든요. 저는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참 좋은 나이에 이거 시작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몰입해서 이걸 할 수 있으셔야 도전하셔야 돼요. 그 제가 얘기했죠. 회계원리 들어보시고 물론 오늘 첫날은 엄청 웃겨요. 네, 내일 모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기 시작하면 좀 난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로 나는 10개월 만에 붙으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가 아니면 꾸준히 해서 한 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 얘기하고 이제 수업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차 시험을 그렇게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지만 2차 시험을 내리 3번을 떨어졌잖아요. 제가 회계사 시험 발표가 4시에 나요. 오후 4시에. 발표 날 오후 4시에. 금감원에 공지가 뜬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항상 어디 있었냐면 어린이 대공원. 건대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거기 가서 늘 앉아 있었다고요. 하루 종일. 집에는 못 있겠어. 엄마가 날 말려 죽일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건대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코끼리를 보고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저 코끼리였으면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4시에 발표가 딱 나잖아? 그럼 아무한테도 연락이 없어. 그러다 한 4시 30분쯤 되면 문자가 와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한테 윤도나 미안해 나는 붙었어. 이걸 3년 연속으로 당하니까 마지막 4번째 2차 시험 볼 때는 또 어린이 대공원 가면 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갔었냐면 저기 신촌에 CGV 구 아트레원 거기를 갔어요. 신촌에 있다가 그 3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끊었어요. 발표가 4시에 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문자를 했다고요. 엄마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나 3시에 시작하는 영화 보러 들어가. 엄마가 4시에 발표 나면 나 붙었으면 문자해. 떨어졌으면 연락하지 마. 한강 가서 빠져 죽을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평소에는 엄마가 야 무슨 빠져 죽었지 떨어졌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빨리 집으로 와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고 당문이 왔는지 알아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엄마도 지친 거죠. 이제 너랑 나랑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제가 뭐 봤는지 알아요? 아저씨를 봤어요. 그 소녀와 아저씨의 훈훈한 우정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시작부터 영화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잘 가더만요. 헉헉헉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4시가 됐어. 4시부터는 영화가 안 보여 지금. 소미는 어딨냐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그냥 하고 있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야. 4시 10분이 됐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극장이라 전파가 차단되는구나. 여기 극장 빡세네. 그래갖고 핸드폰을 조용히 꺼내갖고 내 번호로 응응 쳐서 보냈어요. 그때 1초 만에 응! 딱 오더라고요. 떨어졌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 그 해 시험 떨어지고 나면 드디어 숫자에 3자가 붙는 해였거든요. 진짜 끝났구나. 이제 그만해야 끝났구나. 그래서 도저히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서 나왔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슈룩 나는 거예요. 진짜 끝났구나. 20대 후반을 다 날렸는데.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와갖고 1층에서 제가 담배를 안 펴요. 좋아하진 않거든요. 담배를 한 갑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쪽 지리를 잘 모를 때라 서강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강대교. 서강대교에서 빠져 죽으려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담배를 피면서. 길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저보다 한 2년 전에 회계사 붙었던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윤도나 잘 있냐? 아니 오늘 발표 나는데 어떻게 잘 있어? 그래서 왜 그랬어. 야 회계법인 인사과에 물어봤더니 너 붙었더라 축하해 그러더라. 그 해만 발표가 30분 늦게 난 거예요. 그때 진짜 딱 서강대 정문이었거든요. 제가 주저앉았어요. 진짜 주저앉았어요. 너무 이게 떨려갖고. 그래 고마워 그러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를 제일 좋아했으니까 엄마한테 딱 전화했다고. 근데 아빠가 받더라고요. 엄마 폰인데 엄마가 더 좋은데 아빠가 윤도나 너 붙었어. 그래서 죄송해요. 침 많이 튀죠. 죄송해요. 너 붙었어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아빠 나도 알아 그랬더니 저 뒤에서 엄마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금감독원의 발표가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았어 아빠 나 빨리 집에 갈게 해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진짜 서강대교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서강대교 지나가면서 한강의 강물을 보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발표 날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이후부터는 좋은 일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이제 장기간 한 1년은 2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도 많고 기쁠 때도 많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게 되고 나면 보상은 확실해요. 주변에 세무사 회계사 되고 한 10년 차쯤 되는데 이 직업 나쁘다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저도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진짜 학원 강사들 원망했거든요. 이거 왜 시켰을까? 이렇게 빡센 걸. 10년 차, 15년 차잖아. 너무 좋아요. 그냥 애들 그냥 하면서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딴 게 없어. 뭐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나와서 규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2년 후엔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오트했고요. 이제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필게요. 잔소리가 길었죠? 아마 이렇게 긴 잔소리는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자 교재 피시면요 머릿말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바로 재무회계 위 10장 볼게요. 10장 10페이지
재무회계 의 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뭐 배울 거냐면요. 오늘 토픽을 보면 첫 번째로 회계가 뭔지 배울 거예요.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안 나올 걸. 아니야. 중요해. 회계가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 갭이 뭔지 배울 거예요. 갭. 청바지 아니에요. 갭. 요거 배울 거고요. 갭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게 우리 회계사가 하는 일, 회계감사. 요것도 좀 배워볼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요. 다음 세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 IFRS가 뭔지 배워볼 거예요. IFRS. 오늘 집에 가시면 엄마한테 요거 세 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세 개. 가보죠.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이제 본가에서 밥을 먹고 TV 보고 있는데 아빠가 조용히 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말이 별로 없으시더거든요. 아빠가 앉더니 그러는 거야. 윤도나 공부 잘 돼?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회계사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공부한다고 해서 돈은 대주는데 회계사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이니? 아니 됐고 회계가 뭐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계사 2차 시험 두 번째 봤을 때였거든요. 아빠가 회계가 뭐니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좋은 거. 나도 몰라. 좋은 거 이랬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회계가 뭔지를 좀 배워볼 건데 여러분 회계사 되시고 세무사 되시면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주식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주식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동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LG 다니는데 얘가 돈만 생기면 주식을 해요. 얘 이과 나와서 회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애야. 신라호텔 주식 사면 사드 터져요. 뭐 약간 이런 식이야. 뭐 얘가 그 회사 주식 사면 꼭 이 일이 터져갖고 주식이 쭉쭉쭉 떨어져요. 지금 가장 최근에 물린 게 리비안인가 이거 사가지고 반에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애예요. 만나면 늘 자기 주식 물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야 윤두나 나 하나 대박 정보 들었어. 나 이거 주식 살려고 술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빌 게이츠가 이랬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으로 남아있을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것도 다 언론 플레이였지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너 알지? 요즘 잘 나가는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 스타 손시섭 씨가 광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겠다는 거야. 내가 이게 다니? 이것 때문에 산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나 이거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친구 정말 안쓰럽더라고. 이번에 또 주식으로 날리면 정말 이혼당하겠더라고. 얘가 착한데. 제가 그래서 술 먹다가 그 회사 회계 정보를 봤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 그 회사가 전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어려운 얘기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 회사가 번 돈이 1조였대요. 번 돈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1조 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번 돈이 1조 넘는데요. 학생이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쪽 라인에 있는 걸 제가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딱 보이잖아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쵸? 1조래, 번 돈이. 주식 살래, 안 살래요? 1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니까요? 살 거야, 안 살 거야? 모르죠, 아직. 아직 몰라요. 1조 갖고 산다고 하면 안 돼. 아직 몰라요. 근데 제가 1조 이랬다고요. 그리고 딱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가 빚이 있어요. 빚이 0.9조 있더라고. 숫자는 제가 좀 가공했어요. 드라마틱하게. 아니 1년에 버는 돈이 1조인데 빚이 9천억이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좀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옆에 딱 봤더니 세상에 외상값도 0.9조래. 아니 1조를 팔았는데 9천억이 외상값이래요. 주식 살래요, 안 살래요? 여기서 사겠다고 생각 드시는 분 있으면 그 1교시 끝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시면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사면 안 되지. 나 일단 이거 번 돈 1조도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외상값이 9천억인데 요 앞에 붕어빵 파는데도 그렇게 나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마 아닐 거야 하고 봤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들어오는 현금이랑 나가는 현금이 있으면 들어오는 현금이랑 나가는 현금 중에서 들어오는 게 많을까 나갈 게 많을까? 정상적이라면 들어오는 게 많을까요? 나가는 게 맞을까요? 나가는 게 많으면 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회사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고요. 아니 매출이 1조인데 외상값도 이렇게 많고 빚도 이렇게 많고 현금도 마이너스래. 제가 여기까지 보고 핸드폰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동원이한테 그랬죠. 동원아 여기 고깃값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오늘은 여기 네가 사기로 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네가 사기로 했어. 대신 네가 사고 주식은 사지 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절대 사지 마 그랬다고요. 그거 알았다고 걔 골값을 냈어요. 그 집에 가는데 너무 걱정돼갖고 전화를 따로 했다고. 동원아, 너 그 회사 주식 사면 나랑 정말 끝인 줄 알고 딱 끊었어요. 그 회사 주식을 안 샀어. 그 회사가 그 유명한, 제가 맨날 회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유명한 모뉴엘이에요. 네이버에 모뉴엘 치면 연간 검색어로 모뉴엘 분식회계, 모뉴엘 사태 나와요. 우리나라에 사태가 붙는 게 많지 않아요. 이게 2000년대 후반에 가장 큰 분식회계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뉴엘 사태. 여기가 뭐였냐면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였다고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물건을 1조나 팔았는지 알아? 모뉴엘 들어봤어요? 매출 1조, 아니 매출에 번 돈이 1조가 나오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돼. 안 그래요? 우리 학원 1등 한 번은 들어본다고요. 저 이름을 누구나. 그래요. 들어봤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 돈이 1조나 나왔을까요? 얘가 해외 저기 파파뉴기아 이런데 모뉴엘 주니어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회사를.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외국에.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저기 이상한데.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얘한테 물건을 판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다고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면 계속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 돈이 1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귄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나한테 팔고 나한테 돈을 주면 돼. 근데 내가 나한테 파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1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팔았다고요. 그래서 외상값이 0.9조가 나온 거예요. 계산할까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래도 외상값이고 나발이고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야 되니까 돈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럼 직원들 월급 주고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돈을 마련했어야 되잖아. 어디서 마련했을까? 은행을 간 거죠. 은행에 가서 저기 나 외국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9,000원 있는데 이거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그럼 옛날에 은행 잘 빌려줬거든. 아 그래? 외국에 있는 회사 확실해? 그래 돈 빌려줄게 하고 돈을 빌려줬다고요. 대출해줬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그래서 빚이 0.9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은행에서 돈 빌기만 하고 쓰기만 하지 버는 게 없지. 그러니까 요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은행은 천년만년 계속 돈을 빌려줘요. 중간에 이제 돈 안 갚을 것 같으면 돈 갚으라고 그래요. 돈 갚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은행이 잠깐 이제 그만. 모뉴에 이제 그만하자. 돈 이제 갚아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모뉴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패째 이랬다고요. 그래서 너를 짤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요거 외상값 들고 얘 찾아갈게 그랬다고요. 얘를 찾아가서 해외에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앉아있어? 모뉴엘입니다 앉아있었다고요. 그래서 은행도 손해보고 요거 망하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 망하고 이랬다고요. 진짜요. 제 친구가 그래서 그다음 이거 사태 불거지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진짜 고맙다고 그랬어요. 윤도나 난 네가 회계사인 게 늘 자랑스러워 막 그랬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요게 회계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요 과정이 회계예요. 요 과정이. 그럼 회계라는 게 뭘까? 자 보시면 기업이 있었죠. 기업이 모뉴엘 누가 있었어요? 제 친구 동원이가 있었죠. 제 친구 동원이는 이 회사 주식 투자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사도 되는지 안 사도 사면 안 되는지 정보가 필요했지. 그래서 제 친구 동원이 같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해 관계자라고 해요.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의사를 결정할 때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엄마도 막 그러더라고요. 뭘 알아야 어디 투자를 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 과정이 회계예요.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오늘 집에 왔더니 엄마가 물어봐. 날도 추운데 뭘 또 실강을 듣겠다고 강남역까지 가서 또 회계를 듣고 왔니? 그래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엄마 한번 물어볼게. 회계는 뭐니? 눈빛 보니까 다음번엔 저 뒤에 앉던지 안 오시겠는데요. 그죠? 회계는 뭐니?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 뭐예요? 저기 써있잖아요. 회계는 뭐예요? 정보 제공. 회계 뭐라고요?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정보도 허접한 이상한 정보 제공해야 돼?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해야 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지.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건데 어떤 기업이 소송해서 졌대. 소송해서 져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갚아야 될 돈이 100억 있다고 할게요.
식품 회사인데 우리 회사 식품 먹고 다 식중독 걸렸다는 거예요. 소송에 걸려갖고 법원에서 져서 이 소비자들한테 100억을 물어줘야 된대요. 근데 그거 알아요? 보통 식품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놔.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크래미 한성기업 감사했거든요. 크래미. 그럼 그 다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우리 회사 식품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 걸려고 소송에서 져서 돈 물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여기 보험금이 한 80억 나온대.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 100억 물어내야 되고요. 보험금 80억 받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유 어차피 내 돈은 그럼 보험금 받으니까 내 돈은 20억만 나가니까 20억만 나갈 돈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자, 센스를 보죠. 안경 쓰신 분?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보험, 나 소송에서 져서 100억 물어놔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서 보험금 80억 나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이, 그냥 어차피 퉁쳐서 내 돈 20억 나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거예요. 아니, 소송에서 진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기하면 어떡해? 아, 근데 니네 소송에서 진 금액은 얼마야? 쉿 이렇게 되는 거고, 니네 보험금 얼마 나와? 쉿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려줘야지 좋은 정보지. 그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할지 이렇게 회계 처리할지 배우게 되는데, 그때도 가장 근본적인 판단 근거가 뭐예요? 회계의 정의예요.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인지 보고 더 유용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회계의 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회계의 정의가 뭐라고요? 네, 그쵸. 정보 제공. 자, 줄은 좀 이따 치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써보면 회계 정보 제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부기라는 게 있어요. 부기. 제가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만났던 여자분이 있어요. 무남동료 외딸이었대요. 물론 당연히 지금 아내는 아니에요. 무남동료 외딸이었는데 그분 아빠가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이유가 없어. 한 번은 여자친구 이렇게 데려다주려고 여자친구 집 앞까지 손잡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걔네 아빠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무섭대. 여자친구가 오빠 이 손 놔. 그리고 미안한데 지금 빨리 뛰어가. 집에 가라는 거야 빨리. 아빠한테 잡히면 무섭다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알았어 하면서 뛰어갔어 이렇게. 뛰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연애할 때는 그 아버님이 참 싫었는데 저도 지금 딸이 둘 있거든요. 그 10살 8살인데 정말 그 장인어른이 귀엽다고 뽀뽀하는 것도 싫어요. 볼이 달거든요. 저도 볼 달까봐 하루에 3번씩만 하는데 아꼈다가 그쵸? 막 그러고 그 유치원에서 어떤 남자 손잡고 오면 진짜 싫어요.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아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 윤돈이 너무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아빠 걔한테 그만 좀 뭐라고 그래. 걔 그래도 회계사야. 그랬더니 걔네 아빠 그랬다는 거죠. 회계사? 그 기껏해야 부기나 하는 새끼들이 뭘 알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부기랑 회계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부기는요 좀 이따 보겠지만 장부에 기록하는 게 부기예요. 장부하면 또 어렵죠? 장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면 돼. 종이 쪼가리에 기록하는 걸 장부에 기록한다고 그래요. 장부가 뭐라고? 종이 쪼가리. 종이에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다 장부가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두꺼운 책이 장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단순히 종이 쪼가리에 기록하는 게 부기라고요. 하지만 회계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 모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전산 세무회계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신 분들은 난 그걸 배웠으니까 회계 안 배워도 된대. 전산 세무회계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기록했을 때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 거지 기록을 해보시오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다르다. 앞으로 배울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요. 교재 이제 줄 그어봅시다. 보시면 회계의 정의 나와 있는데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 어렵죠? 경제적 실체가 기업이에요. 기업.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도 어렵죠? 알아보다. 식별이 알아보다예요. 그 다음에 측정하여. 측정이 뭐냐면 여러분 화폐 단위로
기록. 금액 써놓는다는 소리입니다. 금액 써놓는다는 소리. 자, 다시 경제적 실체는 기업, 식별은 알아보다, 그리고 측정은 화폐 단위로 기록한다. 금액 써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입니다. 말이 어렵지?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제가 갑자기 확 따라가더니 툭 쳐. 회계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쉬어도 괜찮죠? 저는 2번 쉬고 3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러분,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그럼 돌아와서 보면 여기 회계 정보가 있어요. 회계 정보,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재무적 정보가 있고요. 재무적 정보가 있고 비재무적 정보가 있어요. 재무하니까 또 어렵죠. 재무가 뭐냐면 금액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재무적 정보 뭘까요? 여기서 재무적 정보, 이게 재무적 정보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적 정보,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그래요. 그럼 비재무적 정보는 뭐겠어요? 재무적 정보, 금액으로 기록 가능. 그 비재무적 정보는 뭐겠어요? 금액으로 기록할 수 없는 정보들이 비재무적 정보가 되겠죠. 빌 게이츠가 잘 될 거라며. 이런 게 다 비재무적 정보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묻고 싶네요. 회계적 정보는 재무적 정보만 포함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이랑 요즘이랑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회계사나 세무사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빨리 만들고 이런 능력이 중요했다고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사실 GPT가 알아서 해줄 텐데. 그렇죠? 저 아는 분이 주례를 맡았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데 주례사 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는 바람에 그 챗 GPT한테 주례사를 한 2분 분량으로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쓴 거 보고 울었대. 너무 감동적이라서. 소 터치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요즘은 그 기업들이 옛날에는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기계장치를 사서 장사를 더 크게 하고 막 이런 식이었다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기업을 사. 옛날에는 만약에 해커스라는 회사가 건설업에 뛰어들고 싶대. 그럼 돈을 모아서 건설을 장비를 사고 자기들이 직접 했다고요. 요즘 어떻게? 건설회사를 그냥 사. M&A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필요한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업에 대한 이해야. 사업에 대한 이해. 그 회사 재무제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회사가 어떤 사업적 특성이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비재무적 정보도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하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이브 알죠? 하이브? BTS? 하이브 연예기획사 재무제표를, 회계 정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이브 올해 돈 많이 번 거? 하이브에서 제일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BTS 멤버들 재계약 여부 아니겠어요? 그 BTS 멤버들 재계약 여부는 재무적 정보야, 비재무적 정보야? 당연히 비재무적 정보죠. 금액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그나마 우리 1교시 때 배운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째로 볼까요? 뭐 있냐면 여러분, 결국 이 재무적 정보라는 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내가 기록했잖아요. 숫자로. 올해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이 얼마고, 올해 1년 동안 장사해서 빚이 얼마고, 올해 1년 동안 장사해서 외상값이 얼마고. 안 그래요? 그럼 이거는 과거 정보라고요. 근데 미래 정보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회계 정보는 과거 정보만 포함할까요? 미래 정보도 포함할까요? 과거 정보만 들어가 있으면 누가 이거 봅니까? 중요한 건 미래인데.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도 포함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또 말문제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줄 거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회계 정보는
회계 정보의 생산만을 강조하지 않고 정보의 이용 측면까지 강조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기랑 회계는 다르다. 필기한 거 요거 써놓으면 좋겠죠? 부기랑 회계는 다르다 써놓으시고요.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와 과거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한다. 만약에 시험에서 말문제로 회계는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만 포함할 뿐이지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 밑에 두 줄 있잖아. 밑에 두 줄. 이 밑에 두 줄은 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읽으셔도 좋아요. 한 3장, 한 3페이지 정도 넘기면 그때 가면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교시까지 해서 회계 이건 지우지 마세요. 회계 정의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뭐 할 거냐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쉴 거예요. 쉬겠습니다.